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후! 와, 반갑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 2017년이잖아요. 무술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첫날에 좀 녹화를 하니까 기분이 억수로 좋습니다. 저희 또 2018년 첫 녹화잖아요. 첫 방송이니까 기분 좋게 새해 덕담하면서 우리 새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변호사님은 새해 소망이 뭡니까? 우선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 좀 잘 자고, 잠 좀 많이 잘 수 있는 시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변호사님, 네. 표정이 네. 힘들어 보이세요. 제가 어제 채점하느라고 어. 좀 늦게 잤습니다. 그래서 피곤해 보시는 거야. 그래서 소원이 좀 잠 좀 많이 잠 좀 잤으면. 많이 자자. 네. 저의 새해 소망은요, 뭐 이쁘지만 더 아름다워지고 뭐 여자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새해 소감 어떻게 되시나요? 새해 소망이요. 네, 새해에도 모든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네. 크게는 우리나라가 좀 평화롭게 네. 좀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평화. 저 다시 가겠습니다. 저희 손잡고 저 다시 가겠습니다. 손에 잠깐, 저 다시 손잡고 가겠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너무 멋지셨어요. 소망이 네. 세계 평화. 우선 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가 조금 더 바르고 네. 좀 행복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좀 편집해 아니요, 주세요. 저희 그래서 PD님이 앞에 거랑 뒤에 거 아마 쏙 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와, 우리 이렇게 첫 녹화부터 정말 활기차고 상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오늘 나오신 교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력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먼저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님이시면서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진단위원 직책을 맡고 계신 원광대학교 이형효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이형효입니다. 와, 교수님 직책이 정말 많아서 바쁘실 것 같아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정보보호 쪽인데 최근에 네.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이런 해킹이랄지 개인정보 보호 쪽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좀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많은 정보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요즘에 또 비트코인이 정말 대단한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요즘에도 이 비트코인 제가 지금 핸드폰을 사실은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막 오락내락 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막 아주 이 생각은 정말 반은 비트코인에 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요 비트코인을 하기 전에는 도대체 이 비트코인이 뭐야?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많이 하고. 도대체 이 비트코인이 뭔지 일단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좀 내려주시죠. 도대체 이 비트코인이 뭡니까? 한 언론사가 2017년도를 흔든 키워드 중에서요. 비트코인을 선정할 정도로 비트코인이 핫 이슈가 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것이 가격 제한폭도 없고요. 네. 24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이나 또는 학교, 심지어 운전하면서까지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을 살피는 소위 비트코인 좀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중고등학생들도 이 비트코인 거래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암호화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는 약 1,300여 개 이상의 가상화폐가 개발되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불 수단인데요.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처음 개발을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이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일본 사람인지 한 명의 사용자인지 또는 여러 명인지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수수께끼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은행이랄지 이런 중간에 거래하는 그 중개 기관 없이 사용자하고 사용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직접 사용자하고 사용자가 이제 중간 매개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송금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거의 없고요. 수수료가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좋다. 네, 그리고 처리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래소를 이용해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네. 그리고 매수라든지 매도 신청을 하면 네. 이거 그 정보를 좀 공유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끼리 비트코인을 보내는 것은 거의 순식간에 이루어지고요. 대신에 그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꾼다 할지 또는 달러로 바꾸는 그 사이에서는 수수료가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수료는 붙겠지만은 개인과 개인이 비트코인을 보낼 때는 거의 수수료가 없다. 그러면 거래소를 필요 없이 통하지 않고도 개인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직접 거래가 가능한가요? 예, 직접 보내서 우리 그 사용자하고 사용자 영어로 말하면은 피어투피어라고 해서 P2P라고 하는데 그 P2P 지불 수단이 바로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되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비트코인 이제 시작하시려나 봐요.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면서 지금 처음이에요. 계좌는 만들어놨는데 이거 봐, 이거 봐. 한참 전에 만들어놨는데 그때 알고 그랬어요. 네, 예. 궁금하신 거 지금 계속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좀 오늘은 좀 사실은 네. 좀 정보를 시청자분들과 좀 나누기보다는 제가 좀 얻어가고 싶어가지고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비트코인 좀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네, 비트코인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용자하고 사용자 간에 신속하게 지불을 할 수 있는 가상화폐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본이 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처음 들을 때는 새로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암호학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려울 텐데요. 너무 제가 가능한 어려워요. 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쉽게 좀 해주세요. 예. 먼저 블록체인에서 블록은요,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정보의 모임을 블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한테 1비트코인을 보냈다. 그게 바로 하나의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거래가 여러 개 모이면은 그 거래의 묶음을 블록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 블록과 블록이 서로 연결됐다는 이름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마치 이 우리 쇠사슬처럼 앞에 있는 블록과 뒤에 있는 블록이 나란히 연결돼 있다는 것이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우리가 돈을 입금하면 우리 그 거래 통장에 이렇게 거래 내역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정보는 은행 안에만 저장이 되잖아요. 은행 그 전산망 서버에만 등록이 되니까 두 개를 해킹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잔고를 이렇게 바꾼다거나 금전 사실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거래 사실을 바꾸는 것. 예를 들어 A가 B한테 송금했었는데 그거를 B가 A한테 송금한 걸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블록체인 부분은 지금 이 누가 누구에게 송금했나, 누가 누구에게 매수했나 요 부분들을 정보로 이렇게 블록으로 묶는다는 거죠. 네네. 그 잔고를 바꾼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정보들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거래를 통해서 잔고의 변화가 따라서 생기는 게 되겠죠. 어차피 네. 이제 그 거래 사실을 계속 블록으로 묶으면 네, 네. 잔고는 그대로 어차피 그 거래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사실 진짜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1비트코인을 보냈다고 하면은 당연히 A라는 사람의 잔고는 1이 감소되고 B라는 사람의 잔고가 1이 이제 증가되는 그쵸. 그런 사실들이 이 블록에 담겨져 있고 그 블록이 또 서로 연결돼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아,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거죠. 혜정 씨가 저한테 비트코인 하나 팔았어요. 그럼 이 겨력이 하나 있죠. 응.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이 교수님한테 또 한 번 팔았어요. 그러면 혜정 씨하고 제 거래만 만약에 이걸 해킹해서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는데 이것과 우리 이 교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래가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만 바꾼다고 해서 이 정보가 맞지 않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래로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잘못 알은 게 블록체인은 암호라고 하던데 그게 아닌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는데 블록체인 기술은요. 지금 그 비트코인을 거래한 내용들이 서로 연결돼서 저장이 돼 있는데요. 그 연결돼서 저장될 때 앞에 있는 블록과 뒤에 있는 블록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쌓여 있는데요. 그게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과 같은 중앙에 있는 그 컴퓨터 시스템 하나에 저장된 게 아니고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수많은 컴퓨터가 중복돼서 저장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수백만 또는 수십만의 사용자가 똑같은 그런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요, 중간에 거래를 내가 일을 보냈는데 일을 보낸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그 앞에 있는 블록과 뒤에 있는 블록 간의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 수식을 또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 내가 하나를 그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똑같은 정보가 이미 인터넷상에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쫓아가면서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킹이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의 그쵸? 모든 컴퓨터를 다 정보를 다 해킹해야 된다는 거랑 그렇죠. 맞는 말이겠네요. 비트코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블록의 내용을 다시 그런 과정을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지금까지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해킹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신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이제 일부 비트코인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여러 대신 번 그렇게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킹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이 불가능하지만 네. 그래서 여러 사용자들에게 네. 그걸 공유시키기 때문에 네. 또 그만큼 자원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앞에 있는 블록과 뒤에 있는 블록 간의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값을 찾는 과정을 이제 전문 용어로 채굴이라고 하고요. 네. 그 채굴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성능의 컴퓨터가 그 조건을 찾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채굴이라는 게 네, 연산을 한 컴퓨터에게 지급되는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블록이 있고 새로운 블록이 그 블록을 연결해서 블록체인을 형성할 때 그 조건을 찾아주는 첫 번째 사용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아주 작은 비트코인을 이제 보상으로 주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결론적으로 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채굴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저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쉽게 설명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서 맞히면 비트코인을 하나 주는 거. 네, 제일 그런 먼저 방식인 제일 먼저 거잖아요. 맞힌. 제일 먼저 맞춰. 제일 먼저 맞히는데 사람이 정답 맞추는 게 맞춰서가 아니고. 아니라 네. 제일 먼저 맞추는 거. 먼저 맞추는 한 명에게 주어지는 거죠. 네. 이 그 비트코인을 처음 개발할 때 2009년도에요. 아예 설계 당시부터 이 채굴할 수 있는 양을 2,100만 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600만 개가 채굴됐고요. 네. 이게 2,100만 개가 다 채굴되려면은 지금 계획으로는 약 예상으로는 2140년 정도 되면은 비트코인이 다 채굴될 것으로 되고 있고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채굴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아져서 더 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아는 오빠가요. 초반에 요 비트코인을 냈는데 네. 차 한 대 뽑아서 나온다. 처음에 한 사람들은. 초기에는 그럴 수 그쵸?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하면은 안 된다. 그 정도까지는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네. 또 채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가치가 초기보다는 좀 투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네. 놓쳤어. 아, 진짜 아쉽다. 네. 그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가상 화폐 일종이 비트코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화폐로서의 이때 이제 가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이해했는데 이제 네.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여부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큰 논점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보이지 않는 돈이니까. 뭐 제가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화폐가 가지는 기능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가치를 저장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고, 뭐 다른 말로 하면 가치의 척도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지불 수단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화폐들은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거나 그다음에 어떤 그 중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저장돼 있고 네. 또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상화폐는 가치의 저장이나 척도보다는 지불 수단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지불 수단으로서의 그런 효용성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워낙 커서 아직은 좀 불안한 상태라 저는 그렇게 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금도 지금 현재 화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화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네, 경제가 좀 어렵거나 네, 국제 경제가 좀 많이 유동칠 때는 항상 금을 많이 살고 하잖아요. 화폐의 네, 네. 대용 수단으로서. 네, 근데 금이 화폐의 대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희소하고 네, 희소성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가 확고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결국 법정화폐가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전속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희소성이 있고 그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런 거랑 똑같이 네. 지금 사실은 가상화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양까지만 채굴할 수 있다, 발행된다라는 것과 또 이만큼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일반 대중에게는 이미 화폐에서의 신뢰를 얻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각 나라가 발행할 수 있는 화폐의 기준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요. 세계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원인을 이게 따져보니까 국가가 은행이랄지 자기 중앙 금융 그런 그 제도에 의해서 중앙 집중 방식의 화폐를 잘 통제하지 못해서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신뢰가 추락을 한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그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가상화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트코인의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고 그 거래에 대한 정보가 이제 네트워크상에 다 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작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그게 해킹이 된다거나 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신뢰가 깨지게 되면은 이제 마치 하루아침에 화폐가 종이가 되듯이 이 가상화폐도 이제 절대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로 이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m so lonely, I need inspiration. Let's get party. Somebody